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교육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5분씩 해서 약 45분 정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을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여자 아이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르세라핌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래서 한번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두 그룹이 데뷔한 지 좀 오래가 됐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데뷔했을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어요. 이제 학폭 논란입니다. 그래서 각각 두 그룹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 같은 데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망할 줄 알았다. 왜냐면은 이제 같은 그룹 내에 학폭 논란이 터져서 특정 이제 그 가수가 아,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폭 논란 때문에 아이들과 르세라핌이 빛을 발하지 못할 뻔했으나 지금은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됐겠죠. 각각의 학교 폭력을 가했던 이제 그걸로 밝혀진 친구들은 두 그룹에서 탈퇴가 돼서 이제 그 소속사로부터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그룹의 이제 그 공통점은 학폭에 논란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학폭 논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계속해서 봐왔던 거라 여기 앞에 있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라는 자체가 이제 막 뭔가 예민해지고 뭔가 법이 만들어지고 했던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창 생활 하면서는 이제 학폭에 대해서 상당히 뭐 민감하고 여러 가지를 받고 매체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관련된 뭐 더 글로리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학폭 논란이 있었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폭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풍조를 만들어내냐면 학폭을 하면 가해자, 학교폭력 가해자는 인생이 망한다. 이런 풍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고요. 데뷔하다 엎어지거나 아니면 연예계에 데뷔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나락을 간다든지, 그죠? 인생이 망한다, 나락 간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봤을 때는 학교 폭력 가해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라는 좋은 이제 그 뭔가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가해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 가해자가 가해자가 되기 싫음.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가 가해를 했는데 본인이 가해자가 되기 싫으니까 뭘 하냐면 추가 학교 폭력을 가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얘가 피해자가 이야기를 안 하고 신고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무섭게, 더 강하게 폭력을 가해서 이제 아예 매장을 시켜주마. 너 나 신고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주마. 약간 이런 식으로 학교 폭력을 추가로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신고입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어른들한테. 어른들이라고 하면 담임 선생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생활부장님, 아니면 교감 선생님, 아니면 SPO, 아니면 이제 부모님 이런 분들이 다 어른들이죠.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이제 학교폭력이 좀 끊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 이제 보복이 올까 봐 두려워하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의 99%가 신고가 되었을 때 보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건 학교 폭력 가해자가 어 본인이 가해자가 되기 싫어서 추가 학교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신고를 안 하면 학교 폭력을 더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인지를 좀 해야 되고요. 실제로 신고를 해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보복을 하려고 카톡을 해서 혹은 뭐 연락을 해서 나와라, 뭐 이제 너네 집 찾아가겠다, 뭐 여러 가지 협박을 하는데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버젓이 계시고 어디로 불러냈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가고 되게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했는데 경찰이 등장하고 하는 경우가 생기면 걔네들이 더 이상 괴롭히고 싶어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빠르게 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학교 폭력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학교 폭력하면 망한다.
날아간다. 그래서 더 세게 학교폭력 하자를 막기 위해서 피해 학생들이 먼저 신고하고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짚어주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교폭력 교육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학교폭력은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정의가 이제 뭐 학교폭력이라는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물론 읽어보면 좋긴 하지만, 이걸 다 이해하는 건 좀 이따 천천히 또 설명할 거라,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학교폭력의 정의는 상처받으면 학교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상처받으면, 그래서 예민한 친구도 있고 덜 예민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뭔가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조심스러워야 돼요. 나 너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어. 그러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너가 날 친 거 때문에 멍이 들었어. 그래서 나 이거 신고할 거야.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상처가 생기든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거 모두 다 학교 폭력이고요. 여기서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는 돈을 빌리는 행위.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금전적 피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특정 친구를 이제 명예훼손하는, 그러니까 놀리는 것도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친한 친구끼리 서로 별명 부르고 놀리는 것 정도야 명예훼손으로 칠 수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건 좀 약해 보이는 친구나 아니면 나랑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괴롭힐 목적으로 놀리던지, 아니면 이 애가 기분 나빠하는데도 계속해서 놀렸을 때 명예훼손으로 이제 언어폭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모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김새나 아니면은 뭐 놀린다든지 비하한다든지, 그 심지어 SNS에 퍼뜨리는 행위까지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모욕 역시도 언어폭력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욕설 이런 거 당연히 언어폭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박도 마찬가지로 언어폭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그래서 이거 심각한 경우에는 막 요새 학생들이긴 하지만 중학생들도 막 이제 협박식으로 문자를 보낼 때 상당히 무서워요. 그래서 너를 불러내서 뭐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겠다. 너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사실 이제 그런 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 있는데, 선배들을 내가 불렀는데 너를 내가 불러내서 선배들한테 너를 좀 이제 구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자체부터가 이제 언어폭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언어폭력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한테 도움을 좀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신체폭력이에요. 신체폭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체를 폭력한 경우가 이제 가장 처음이 될 수 있을 거고, 누군가를 때렸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예민해져서 내가 고의로 때리지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신체 폭력에 의해서 학교폭력 처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쳐서 얘를 다치게 했는데 내가 고의로 한 건 아니고 서로 같이 장난치다가 다쳤는데 너무 크게 다친 거야. 실제로 이제 복도 같은 데 넘어져가지고, 서로 남자애들이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남자애 두 명이서 서로 복도에서 웃으면서 밀어요. 서로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미는데, 이제 한 명이 이제 흥분해서 세게 민 거야. 근데 이 한 명이 뒤로 넘어지다가 다른 친구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뒤에 있는 그 복도 벽에 머리를 박아요. 그래서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뇌진탕으로 한 3시간 정도 이제 의식 불명인 상태로, 나중에 검사했을 때 문제가 없긴 했지만 이런 경우도 신체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난도 심하게 치거나 하면 안 된다. 물론 남을 때리는 것도 더더욱이는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감금 같은 경우에도 신체폭력에 또 포함됩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그래서 좀 약간 노는 친구들이 이제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게 또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너 화장실로 따라와봐. 그래서 화장실에서 못 나가게,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잠가버리는 케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화장실로 불렀다, 무서운 분위기가 조장될 것 같다, 조성될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을 대동해서 가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이 가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한테 꼭 먼저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상해, 폭행, 때린 거죠. 약취. 이것도 누군가를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약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케이스도 경험해봤냐면,
학생들이 여러 명에서 한 명을 구타를 합니다. 근데 주변에 어른들이 어딘가 전화하는 걸 봤어요. 아, 경찰이 조만간 등장하겠구나 싶어서 얘를 억지로 끌고 다른 이제 그 골목으로 또 데려가서 또 구타를 합니다. 그랬던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약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주변 어른들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이제 도움을 좀 요청하는 게 중요하고 애시당초 따라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협박을 해요. 너 안 오면 어떻게 한다, 뭐 찾아가겠다 그러는데 그때 어른들한테 이야기해서 경찰을 대동하던 선생님을 대동하던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인이나 약취당하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유인이 방금 얘기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죠.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그래서 뉴스에 가끔 가다가 나오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모텔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텔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편법으로 뚫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술 마시는 뭔가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이 뭔가 술 마시고 이제 그 노는 친구들의 좀 뭐랄까 패턴인데 자기들끼리 힘을 좀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과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아, 내가 아는 애가 있는데 걔 불러서 한번 좀 때릴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유인을 하는데 이제 모텔로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요. 야, 너 뭐 이제 피해 학생에게 모텔로 와라, 어디로 와라, 그럼 절대 가면 안 돼요. 여기 가는 순간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른한테 얘기하고 절대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학교폭력 실제 뉴스에 나왔던 케이스 중에 그 모텔로 유인해서 이제 몸을 묶어놓고 옷을 벗긴 다음에 뜨거운 물을 몸에다가 붓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뉴스에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그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상당히 심각한 약취나 유인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7, 8년 전쯤에도 실제로 이제 그 음, 충북 강북 지역에서 있었던 학교 폭력인데 실제로 이것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노래방에 불러요. 노래방으로도 불러서 많이 폭행을 가하기도 하는데 노래방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면서 5명 정도 모여서 좀 피해 학생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구타하고 때립니다. 근데 얘가 막 맞으면서 소리를 내도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질 않아요. 이걸 이용한 건데 그 학생도 몸을 이제 그 넥타이 같은 걸로 이제 팔다리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마이크 같은 걸로 구타를 합니다. 특수폭행이고요. 마이크 같은 걸로 구타를 하다가 실제로 이제 그 옆에 있는 또 한 명이 아, 나 얘네들 앞에서 세 보이고 싶어.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들고 소화기를 분말을 이제 그 학생 얼굴에다 뿌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말가루가 몸에 묶여 있어서 얼굴로 직통으로 날라와서 이 분말가루가 눈과 이제 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7번 정도 수술을 했고요. 실제로 한쪽 눈과 한쪽 귀를 이제 못 쓰게 됐어요. 아예 실명이 되고 한쪽 귀는 7번을 수술해서 이제 안에 분말가루가 고막을 뚫고 안쪽 뇌 근처까지 갔는데 그걸 긁어내기 위한 수술을 7번을 했으나 다 긁어내지 못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해 학생들한테 끌려다니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을 즉시 개입시키는 게 옳다라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이버 폭력. 오늘 주제 두 가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또 사이버 폭력이에요. 얘도 끄집어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저격글. 요새 좀 많죠. 저격글. 저격글 같은 거 올리고 자기들끼리 키득키득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 다 알아요. 이게 사실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했다 하는 경우에는 요새는 또 그 이제 인스타나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삭제 기능이 너무 잘 발달해서 누군가가 글을 남긴 게 삭제가 잘 돼요. 누군가가 나를 톡방에 불러서 괴롭혔다 하는 경우에는 즉각 캡처를 하셔야 됩니다. 캡처를 꼭 하셔야 해요. 그래서 캡처를 꼭 하시면 되고, 요거는 캡처를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이제 그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카카오톡에 연락해서 이제 뭐야 증거자료 요청하면 되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에서는 학교 측에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경찰에는 해줘요.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를 경찰에 해서 차라리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형사건으로 진행을 하면 실제로 내가 괴롭힘을 당한 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경찰이 카카오톡에 요청을 하면 그거는 경찰한테 와요. 근데 이제 오는 그 시간이 한 4, 5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론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내면 주나요? 그러는데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안 줘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서버가 얘네들이 회사에다가 요청을 경찰이 하더라도 거의 다 반려시켜요. 어느 경우만 주냐면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당히 심각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만 일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우리 고객님의 개인 정보입니다 하고 정보를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즉각 캡처해서 남겨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허위 글이나 사생활, SNS, 카카오톡의 불특정 다수한테 뒷담화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이버 폭력이 이제 뒷담화의 온상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SNS 별로 안 좋아하는데 SNS에서 애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게 누군가의 뒷담화예요. 그래서 뒷담화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 또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는데 뒷담화를 합니다. SNS 뒷담화를 해요. 그러면 A 학생과 B 학생이 C 학생을 까요. 그러니까 A, B가 서로 C를 싫어해. 그러니까 서로 이제 까면 실제 있었던 케이스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와 B가 싸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A와 B가 싸워요. 그래서 A가 C와 에게 접근을 합니다. 재밌죠? 여기까지.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얘네들은 지옥인데 이게 상황이 너무 웃겨요. 그래서 A가 C한테 접근을 해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무슨 정보? B가 C를 깐 정보, 뒷담화한 정보를 줘요. 왜냐면 A랑 B랑 싸워서 B가 너무 싫거든. 그래서 C를 이용해서 얘를 연맥이려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일부러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뒷담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뒷담화한 거 SNS 상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사람한테 꼭 귀에 무조건 전달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이제 선생님으로서 무조건 전달이 돼요.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상 야, 너만 알아? 걔가 뭐 했어?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걔 귀에 들어가고 이게 학교폭력으로 이제 번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C가 B를 학폭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A랑 B랑 둘 다 욕했거든. 근데 이제 이제 B가 너무 싫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뭐야 그 A는 처벌 안 받나요? 그러는데 이제 A도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자체부터도 말이 안 되고 이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이제 애시당초 뒷담화 같은 거 안 하면 제일 좋다.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SNS에서 요새 유행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 이제 저격글도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것들이고요.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름이 김하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김하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따라 하늘이 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놔요. 본인은 내가 이렇게 하늘이라고 이제 그 동음이의어처럼 이제 이렇게 하늘이 의미하는 걸로 내가 달아놓고 학폭 신고 당하면은 나는 하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하늘 위에 스카이 하늘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은 안 걸릴 줄 알고 하는데 다 걸려요.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비유적으로 은근히 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가해가 되고요. 여기 댓글 달아요, 애들이. 크크크크 하면서 본인들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댓글 달아서 노골적으로 하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 저거 뭐야 그냥 크크크 댓글 달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하고 이제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 댓글 단 친구들 전부 다 학교 폭력 조치 당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고 댓글 같은 것도 달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이버 폭력 중에서 요즘 유행하는 게 있어요. 단톡방 만들기. 그래서 A 학생이 B가 싫어. 아까 그 A, B 아니에요? A 학생이 B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얘를 무섭게 하고 싶어. 약간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고 싶어. 그래서 A 학생이 B 학생을 초대합니다. 단톡방에. 1대1이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A가 자기 친구 30명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29명이라 칠게요. 그냥 수딱 맞게. 29명 초대하면은 B 학생 입장에서 30대 1이에요. 30대 1.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쫄릴 수밖에 없다고. B는 30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근데 30명 중에 실제로 대화 참여하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는데 그 30명이라는 자체부터가 얘한테는 이제 사실 엄청난 데미지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있는 29명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내가 괴롭히려고 온 것도 아니고 A가 나도 얘네들도 강제로 초대당한 거예요. 얘를 강제로 초대당했는데 내가 여기 방에 있었다고 학교폭력 아니겠지 하고 거기 안에 있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학교폭력 가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거 얘기해 줄게요. 현명한 거. A가 단톡방을 만들어서 나를 초대하면
즉각 보자마자 나가세요. 즉각 보자마자 나가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이고요. 내가 여기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지 않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더 좋은 건 그 나가기 직전의 내용을 캡처해서 신고까지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나는 여기랑 상관없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그 사이트 폭력은 아니지만 오프라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A가 여기는 뭐 김군이라고 칠게요. 김군 남학생들이었는데 김군과 이군이 어 이제 하교하면서 싸워요. 주먹으로 이게 처음에 욕을 해요. 야, 너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욕을 하는데 김군 친구 3명이 있었고요. 이군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명과 이제 3명 해서 총 7명이 있었고요. 근데 이때 그 이군 친구 2명은 과학고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에요. 본인들은 과학고 가야 되거든. 근데 특기능력 교육을 잘 받았어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냅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김군과 이군이 싸우는데 이군 친구 2명만 갑자기 주랭랑을 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똥이 튄 것도 아니고 욕이 온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한 명이 학교에 신고를 해요. 얘네들 왜 도망갔을까? 무서워서 도망갔을까?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도망갈 친구들이 아닌데, 나 과학고 가야 되는데, 학교 폭력이 연루되는 자체만으로도 나 과학고 못 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 일단 튀고 볼래. 근데 집에 가면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냥 집에 가서 신고도 안 하면 나 이거 학교 폭력 가해자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 신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얘네 2명은 완전히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 학생으로부터 제외가 됐어요. 결국에는 누구만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됐냐면 김군과 이군, 그 다음에 김군 친구 3명, 요 5명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학교폭력 진행했던 케이스를 실제로 제가 직접 케이스를 진행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냅다 튀세요. 나 돌아볼 것도 없어. 근데 튀기 직전에 캡처해서 신고까지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요런 그 학교폭력을 좀 막으려면 피해 학생은 이제 이런 걸 초대당했을 때 캡처 다 해놔서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해놓고, 이제 초대당한 친구들은 얘가 자꾸 나한테 막 쟤 욕해달라고 부탁하고 1대1로 부탁해요. 이제 부탁하고 막 이런 거 다 캡처해놓고 있다가 선생님이 나중에 불렀을 때 저는 즉각 나갔습니다. 혹은 선생님 저는 그 상황에서 즉시 제가 신고했습니다. 라는 친구가 돼야지 학교폭력 가해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제 SNS 사이버 폭력 중에서 이제 막 음, 성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사이버 폭력, 성범죄, 사이버 폭력 중에서 좀 이따가도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은 딥페이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요새 세상이 너무 무서워져서 사진만 가지고 동영상 잠깐만 가지고 그 얼굴 가지고 이제 뭔가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데 합성해서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다든지 하는 게 기술력이 예전에는 좀 이제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만 AI 다룰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카톡 같은 데 자기 얼굴을 안 올리고 내리기 시작했고 요새 이제 이거에 대해 자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사진이나 이런 거를 인스타나 SNS 같은 데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 좋은 방법이고요. 사이버 폭력을 이제 성범죄로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많이 커요. 그래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학교 폭력은 보통 이제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가 제일 낮은 조치고요. 이 징계 조치 중에서.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지 않고 요새는 선도 조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교육적인 조치로 1호가 나가는 경우 있고 9호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1호가 나가면은 약한 거고 9호가 나가면 센 거예요. 9호는 이제 퇴학이니까. 참고로 중학교는 8호가 끝입니다. 전학, 이제 강제 전학. 그리고 학교 폭력은 이런데 이제 성범죄 학교 폭력은 거의 보통 한 이제 아무리 약한 거는 3에서 거의 4호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범죄는 조치가
그냥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성범죄는 애시당초 연루가 안 되는 게 좋고요. 성범죄에서 이제 하는 경우는 요새 대학도 못 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4호부터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호부터는 이제 즉시 생활기록부 입력이 되고 이게 그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가 됐을 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대학교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금품갈취. 돈만 뺏는 게 아니라, 야, 너 옷 좋아 보인다. 너 신발 좋아 보이는데 나 며칠만 빌려줘 하고 안 갚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으로 봅니다. 따돌림. 정신적인 데미지죠. 그래서 따돌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속상해요, 사실은. 선생님으로서 속상한 건 이제 애들이 서로 막 따돌려. 특히 이제 같은 반 친구 중에서 이제 좀 약해 보이거나 뭔가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으면 몇몇이 이제 바람을 잡아요. 그래서 야, 쟤 마음에 안 들어 뒷담화하고 뭐 하고 근데 이제 몇몇 친구들이 나도 쟤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이 돼 버리면 그 친구가 뭘 하든지 간에 애들이 웅성웅성되고 수근수근됩니다. 그 되게 기분 나쁜 행동을 계속해서 해요. 그 친구는 알아. 본인은 이제 내 얘기하는구나를 알아요. 근데 이게 한 단계 더 진화를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조 같은 거 짤 때, 선생님 저 쟤랑 조 안 할래요. 저 얘랑 조하기 싫어요. 대놓고 선생님을 끼워서 왕따를 시키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따돌림, 학교폭력,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강요, 심부름 같은 거 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이제 요새는 좀 많이 없어졌는데 와이파이 보급이 좀 많이 없었을 때는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해서 핫스팟을 켜게 한 다음에 자기를 따라다니게 했어요. 일진 친구들이 야, 나 그 와이파이 좀 켜서 내 주변을 항상 다니면서 너 무제한이지? 나 이제 와이파이 안 되니까 따라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또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은 자기가 그 게임을 하는데 레벨을 몇 가지 찍어놔라. 며칠까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게임을 시킨다든지 해서 강제적인 심부름을 한다든지 강요를 해서 좀 정신적인 데미지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게 법으로 움직입니다. 법. 그래서 실제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6조가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고요. 그리고 1항이 1호부터 6호까지 이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폭력 17조 1항 같은 경우에는 17조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조 1항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고 9호는 이제 중학교에는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전학이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살짝만 얘기해주면은 1, 2, 3호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 학교폭력 실수할 수 있어. 그래 1, 2, 3호 정도는 실수야. 그래서 1, 2, 3호가 나오면 한 번 나오면 생활기록부 입력이 안 돼요. 근데 4호부터는 너 이거 심각한 학교폭력이야.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즉각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1, 2, 3호. 그러면 1, 2, 3호 여러 번 하면 되겠네. 그것도 안 돼요. 1, 2, 3호를 두 번 이상 한 경우에는 바로 즉각 생활기록부에 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입력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대입에 영향까지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가해 친구들이 내가 이거 가해한 걸 숨기기 위해서 더 큰 학교 폭력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요새 신종학교 폭력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성범죄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다. 요 경우에는 상당히 중징계가 요구되고 대학교 못 간다. 요새 이제 최근에 봤던 기사 보니까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 99%가 학교 폭력 조치가 있으면 전부 다 이제 입학을 취소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요새 학폭 하면은 대학교 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카카오톡 아이디 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친구한테 이제 야 너 카톡 아이디 팔면 5천 원 준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드겨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친구들이 카톡, 페이스북 아니면 자기 명의로 된 걸 아이디를 팝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디가 어디로 가냐면 범죄자한테 가요. 이 범죄자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이용을 한 다음에 훨씬 큰 수익금을 뽑아먹고 여러분들을 이제 범죄자로 만들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의 이름으로 너의 카톡 아이디로 범죄가 진행됐기 때문에 너가 조사를 받아야 돼. 이렇게. 전 아니에요. 아무리 주장해도 이게 엮여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행동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오토바이, 전자담배, 짝퉁 명품, 이런 거를 이제, 야, 이거 진짜야. 야, 이거 사봐. 그러면 강매하는 경우가 이제 이건 사실 드물긴 하지만, 고등학교 특히 남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가해가 될 수 있고요.
중고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훔친 물건을 팔아달라고 요구해서 가해자가 이제 그 법적 조치를 피하려고 한다든지, 피해자의 고가 물건을 중고 거래시켜서 가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든지, 마찬가지로 전부 다 심각한 학교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 폭력은 하지 않도록 본인이 유의를 하셔야 되고, 잘 알아야 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처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위기에 처했다 하는 경우에는 어른한테 즉각 알려라. 그것만 기억하더라도 뭐 크게 이 교육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실종 유괴 교육인데,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종 유괴 교육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연간 이거를 꼭 해야 되는 필수 교육이 중에 하나긴 한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실종되거나 유괴되거나 하는 경우가 사실은 가출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가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가출 그거 뭐 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출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제 루트로 가냐면, 가출을 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밥도 못 먹어요. 잠도 길에서 쪽잠을 자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졸리고 배고파요. 얘네들이 이제 보통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악바리들이 있어요. 나 졸리고 배고파도 끝까지 집에 안 갈 거야. 근데 얘네들이 핸드폰은 들고 있거든, 보통. 핸드폰으로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거 다 차단시켜 놓고, 이제 그냥 막 핸드폰으로 친구들한테 연락한다든지, 요 정도는 해요. 졸리고 배가 고파갖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뭐 하냐면은 가출팸을 찾아요. 가출팸이 뭐냐면, 가출한 친구들이 이제 그 서로 모여서 집단을 만드는 게 가출팸이고요. 가출팸에는 이제 엄마 역할을 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아빠 역할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보다 엄마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 엄마라고 해서 그 가출팸들, 이거 영화도 있는데 비슷한 영화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가출팸들이 그 자기보다 한두 살 많은 언니가 혹은 20살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0살 언니가 얘네들을 집도 제공해주고 밥도 줘요. 간단하게. 얘네들이 되게 고맙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출팸에 들어왔더니 뭔가 안락함을 느끼고, 이제 우리 집과 다르게 뭐 관심도 있고, 다른 친구랑 나랑 이제 그뭐 대화도 잘 맞고, 뭔가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사실 고용된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조폭이나 아니면은 이제 일진들, 이런 친구들이, 근데 사실 조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폭이 여기까지는 사실 들어오진 않아요. 일진, 20대 초반 성인이 개입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20살 된 친구들이 자기 후배들한테 시켜서 집을 마련해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엄마 역할을 시켜요. 그래서 가출팸 애들이 1, 2주 정도 여기서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갑자기 돈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남학생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를 하고요. 여학생의 경우에는 성매매를 유도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뭐 공식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가출팸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가 아니라 100% 여기서 여러분들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돈을 요구해요. 너 여태까지 먹었던 거 나한테 돈 토해내야지. 내가 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너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했으면 너가 막 몇십만 원 나한테 갚아야 돼. 이런 식으로 갑자기 협박을 하는데, 이때 협박을 하는 게 엄마가 이제 가출팸의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일진 남자들 아니면 20대 막 약간 무섭게 생긴 약간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 와서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때리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무서워서 걔네들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빠지는 경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에 가서 이제 그 돈을 다 뺏겨요. 남학생은 범죄에서 돈 다 뺏기고, 여학생은 성매매에서 돈 다 뺏기고, 결국에는 얘네들은 범죄 이력만 남고 이제 몸과 마음만 다치고 이제 그렇게 되게 힘든 삶을 살아요. 요게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와닿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기사를 몇 개 긁어왔어요. 실제로 가출 청소년 인신매매한 일가족, 이거는 되게 또 근데 일가족이 그랬대요. 45살에 이제 그 가족이 청소년들을 유인해서, 실제 이거 기사입니다.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겼어요. 가출 청소년들한테 한 사람에 400만 원을 받고 팔았대요. 그래서 그 가출 청소년을 유혹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얘네들을 성매매 업소에다가 넘기면서 한 사람당 400만 원의 이득을 취합니다. 그래서 감금한 뒤 업주한테 팔아넘기는 역할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있었던 케이스고요. 하나 또 봅시다. 자,
이번에는 가출팸 리더 A가 나오고요. 남자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엄마의 역할에 이제 윗선에 있는 그리고 그 여자친구 10대 아마도 10대 후반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20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20대가 갓된 성인들이 이러한 이제 범죄를 꾸며서 실제로 이제 자기 지인들 후배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주변에 수소문해서 애들 좀 끌어모아봐. 특히 가출한 애들 부모님이 잘 안 찾으니까 못 찾으니까 걔네들 좀 끌고 와봐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할 수 있다. 그래서 D 양을 학습 폭행해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요. 이 여학생을 데려다가 그냥 성매매만 시켰냐? 담뱃불로 지지고 얼굴에 비비탄 총을 쏘면서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관계 영상도 찍었고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얘가 못 도망가게 하려고. 그래서 얘가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혹은 도망갈까봐 이런 행동을 해서 너 이거 영상 퍼뜨릴 거야. 너 또 그러면은 이렇게 얼굴에다 또 이제 비비탄 쏠 거야.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계속해서 성매매한 다음에 돈을 자기들이 갈취하려고 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당연히 당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누가 당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루트가 그래요. 가출하면 돈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졸려요. 가출팸에 가입해요. 이 공식입니다. 이렇게 쭉 가요. 남학생들, 여학생들 범죄에 가담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절반은 채팅 앱으로 유인. 요것도 이제 요런 케이스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가출해서 이제 뭐 그런 경우만 있나? 가출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나? 그런데 가출 안 하더라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SNS로 접근해요. 누가? 성인들이. 아니면은 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이 20대 초반 된 친구들이 보통 이런 이제 범죄를 좀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들이 SNS로 접근을 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뭐예요? 그래서 접근을 해서 유인을 해요. 뭔가 데이트할 것처럼, 뭔가 사귈 것처럼 이제 한 다음에 불러내서 뭔가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매매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성인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연락해서 그루밍 하는 경우, 이제 약간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에서, 너 나랑 만나야 돼. 너 이제 나랑 같이 뭔가 해야 돼. 우리 둘만의 있었던 일을 모두 비밀로 해야 돼. 계속해서 뭔가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이제 그 성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또 SNS 같은 걸로 랜덤 채팅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불러내서 때리고 갈취해서 이제 159건 강요에 의한 가출. 그래서 너 일반 애들한테 접근해서 SNS로 너 가출해. 유도를 시켜요. 가출팸을 만들어서 부모님 아래 집에 같이 살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가 없거든. 어른들이 개입이 되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을 가출을 강요를 시킨 다음에 가출을 하게 돼서 나오면 자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뭔가 관리를 하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피해자 연령대는 이제 14세에서 16세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17세, 19세도 많아요. 이제 요거 어린 친구들은 사실 이제 부모님이 거의 끼고 있기 때문에 훨씬 적지만 그래서 요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의 좀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가출하지 마라. 가출하지 마라. 가출하더라도 힘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면 그게 더 생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치팅앱 같은 거 굳이 깔아서 하지 마라.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교육 시간이 뭐 한 37분 정도 됐는데 이제 여기서 뭐 정리를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제일 주된 건 신고해라. 어른들한테 도움 요청해라. 그죠?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본인이 원치 않는 방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캡처해서 나와라. 그 신고까지 해라. 아주 훌륭하죠. 실종 유괴 예방 교육은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절대 가출하지 마라. 이제 부모님한테 힘든 게 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학교에는 위클래스 상담 선생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센터라고 해서 이제 더 큰 상위기관에 연결할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에 마음 맞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고민이 있어요. 뭐가 힘들어요. 이제 얘기하면서 본인이 좀 이제 힘든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교육을 잘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 내가 당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 가해질 수 있는지를 알아야 피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교육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방교육 듣고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그다음에 가출 이런 거에서 좀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다음 교육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